자,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탑3, 바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죠? 실적은 계속 역대급을 찍고 있는데 왜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차가울까요? 오늘 그 진짜의 이유, 숫자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익은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는 바닥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거대한 불일치, 이 미스테리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핵심 퍼즐이 뭔지 짚어보고 재평가를 이끌 트리거는 뭔지, 미래를 위한 동맹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숫자까지 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핵심 퍼즐이죠. 도대체 시장은 현대차를 어떻게 보고 있고 실제 성과는 어떤지 그 엄청난 인식의 갭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한마디로 피크아웃 공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 이거죠. 이런 두려움이 주가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회사는 정말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바로 이 두려움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현재 현대차 주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그 낡은 인식, 그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낼 3가지 핵심 동력, 바로 재평가의 엔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현대차의 재평가를 이끌 3가지 핵심 동력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아주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 둘째, 전기차 시장이 흔들릴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하이브리드 전략.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인도 시장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성장 엔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답하는 강력한 정책이죠.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겠죠. 여기에다가 웬만한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5%가 넘는 배당까지 꼬박꼬박 챙겨준다? 이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이 방파제 전략인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고전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 틈에 수익성 높은 하이브리드 판매를 확 늘려버렸어요. 이 유연하며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이 과도기의 수익성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는 말 그대로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기회의 땅 인도입니다. 인도 법인을 상장하는 게요, 단순히 돈을 좀 모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인도 시장의 가치를 시장에서 온전히 제대로 평가받아서 결국 현대차 본사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는 시선을 좀 더 먼 미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냥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흔히들 누구와 손을 잡았는가를 보면 그 기업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딱 그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어제 가장 큰 경쟁자였던 GM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플랫폼을 공유하고 R&D 비용을 확 줄여서 저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같은 저가 공세에 함께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대차가 그리는 진짜 미래입니다.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시장의 TSMC 아시죠? 애플이 설계하면 TSMC가 만들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처럼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설계를 하면 현대차가 그 차를 대신 생산해주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미래 자율주행 생태계의 핵심 제조 허브가 되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네,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것이 정의되는 이른바 SDV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처럼 엔진 성능이나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제대로 만들려면 혼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삼성, LG 같은 국내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삼성하고는 스마트싱스로 집과 차를 하나로 연결하고요. LG로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를 공급받는 거죠. 이 기술 동맹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동차 시장의 가장 강력한 승부수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를 위한 전략이랑 동맹 관계 아주 멋진 계획들을 살펴봤는데요. 에이, 그거 그냥 계획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천만에요. 이제부터는 냉정한 숫자로 이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현대차에 주목하는지 그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시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현대차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딥밸류 상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딥밸류라는 건 말 그대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구체적인 지표를 한번 보시죠. 자,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BR이 0.6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현대차라는 회사를 문 닫고 공장, 땅, 건물 같은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요.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와, 이건 뭐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숫자들도 한번 볼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PER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영업이익률은 대중 브랜드들이 넘기 정말 힘들다는 마의 8% 벽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ROE,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이 지표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세요. 시장은 자꾸 피크아웃이다, 정점이다 걱정하는데 정작 모든 숫자는 오히려 체력은 정말 탄탄하다, 그리고 가격은 너무나 싸다.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장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시각적으로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큰 그림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익은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향해 쭉쭉 올라가는데 주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과거의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이 엄청난 괴리감, 이 간극을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평가의 기회가 숨어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쫙 정리해서 현대차의 현재 위치는 어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떤 모습일지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개의 튼튼한 다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펀더멘털. 둘째, 인도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미래 동맹이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은 뭘까요? 방향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최소한 자산 가치 수준인 PBR 1.0배에 도달할 때까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사실 현대차는 이미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중심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의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대표되는 로보틱스, 그리고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인 수소 경제가 될까요? 어쩌면 바로 그 미래 가치를 상상해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장기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